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선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말이죠. 민생지원금 25만원 이거 완전히 거부권 행사했고요. 노란봉투법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용산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 야당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법안을 양산하고 있어요. 자, 이 민주당, 이게 야당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느냐? 여당보다 더 잘하는 집권 대한정당이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를 집권하게 해주십시오. 요게 목표야 되는데요. 그게 목표가 아니야. 비정상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맛을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조기 탄핵시키는데 탄핵시키는 명분으로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 봐라. 윤 대통령이 무능해가지고 맨날 거부권만 행사하는 것 아니냐. 요런 프레임을 짜려고 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봉투법 25만원, 이 지원법, 요거를 방금 이제 윤 대통령이 결재를 했어요. 그래서 우연성, 위법성,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여야 합의도 안 했다. 그러니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 요거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종찬의 명의 이제 다 해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끈질겨 가지고요. 여간에서 명의 끝나지는 않아요. 지금보다 더 세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대로 요거 사퇴하고 구속 처리해야 돼요. 대통령에 대한 이 인신 모독, 대통령 모욕죄로 이걸 고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단순하게 무슨 뭐 명예훼손 갖고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봐요. 왜? 아니 대통령한테 지가 단죄인데 단죄. 예, 그리고 대통령의 혀를 이런 망말 망언 이런 인간이 무슨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육군사관학교 면접을 다시 봐야 돼요. 이런 인간들한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금 긴급 성명을 내놓고요. 사퇴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주일 공사를 했던 홍형 공사 전 우리 국정원에 이제 공사인데 저보다는 이제 한참 선배되는 분인데요. 지금 이분은 이제 완전히 우리 국정원에서 일본 돈으로 돼 있고 일본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제에 관심 있는 일본인들 그리고 이제 제일 우리 교포들 그러니까 민단의 교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언론을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요. 요 분이 말이죠. 이종찬을 직격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인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북 숙주다. 이종찬이야말로 종북 숙주인데 이런 인간이 국정원장을 했어도 국정원이 남아있고 대한민국이 남아있는 것이 참 귀신 같다. 이런 그 비판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최민희가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MBC 3노조에서 긴급 성명을 내놓고 최민희가 이번에 그냥 방송 장악 청문회 이런 명목하에 청문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네가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그 가처분 신청 내용을 다 공개했다. 이거는 좀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려고는 수작이 아니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비난하는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윤 대통령, 지금 대통령도 얼마나 지금 열받겠어요. 이거 뻔히 보이는 짓을 갖다가 지금 민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25만원 지원법하고 노란봉투법 제의 요구안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청문회 보고서 없이 임명된 26번째 인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혜전 대변인은 오늘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그만큼 이번 거부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자, 우선요. 사회적인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로 또다시 제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제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법적이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내놓고 이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전 국민한테 뿌리자라고 하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뿌리자는 거잖아요. 25만원짜리 에서 35만원짜리까지. 요거 13조 원의 제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하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연적 소리도 크다. 이게 다수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봉투법. 이거 뭐 재계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기업들 전부 분할해야 돼요. 노동자 천국, 노동자 왕국을 만들겠다는 이런 망조들은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이에요. 자, 21대 국회에서 배기된 법안에 독소 조항을 더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인데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도 더 악화한 법안이다. 예, 그래서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우연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저도 이미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뭐 이렇게 그냥 의학 관련 유튜브가 아닌 데서 코로나가 이제 급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방송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입장을 내놨어요. 급증한 치료제 수요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확보했다. 26만 분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내 계약을 체결 중에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변종 엠폭스라고 해요. 옛날 명칭의 원숭이 두창이 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이제 현재로서는 엠폭스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국내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서 오늘 긴급 위험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그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친일 공세 이거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만 죽창가를 부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요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죽창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본을 극복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작년 한국의 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을 이미 추월했고 이건 뭐 경축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미 밝혔어요. 저도 이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민이 잘 판단할 것이다. 아니 한일 간의 무역 격차를 갖다가 수출 격차를 이 35억 달러로 기록한 정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야당에서 뭐라고 하느냐?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없다. 요거를 또 비판하고 있어요. 요거와 관련해서 조선 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했다. 이런 막말 망언을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최근에 국가안보실장에서 물러난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있는 장호진 특보는요. 워싱턴을 방문해서 2, 3일간 미국에 체류할 예정으로 있고 행정부 인사들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인사들을 접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장호진 특보가 굉장히 바쁘게 이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우리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정말 이 거부권 행사 야 이거 굉장히 피로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부권을 자주 행사해가지고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여서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도 저항하고 국민도 말하자면 싫어하지 않느냐. 내려오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핵 논리로 만들려는 이 수작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또 입장이 나왔는데, 출산 여성에 대한 국민연금 크레딧을 늘리는 것을 연금 개혁에 반영하겠다. 이게 이제 맞는 얘기고, 다만, 군 복무자에 대한 국민연금 혜택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예, 그래서 정부안을 토대로 해서 여야 협의를 갖춰서 연금 개혁에 나서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말이죠. 윤 대통령은요. 이 연금 개혁에 관해서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바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의 거부 행사 사례가 추가된 것은 요거는 야당 책임이라는 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의 재표결을 거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반 강행 처리한 법안만 7건이나 된다. 그래서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우연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래서 민생법안은 제쳐주고 제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우연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희가 도대체 뭐냐 묻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기를 우리 국민은 바라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민주당이 반성해야 되는 성명을 내놓고 그야말로 고개 숙여야 되는데 이게 그럴 능력이 있는, 그렇죠? 그런 인물이 없다. 이게 현 민주당의 현주소가 아닌가. 예. 연목구어가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민주당한테 무슨 협치를 하고 무슨 정책 대안을 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자,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이 시도지사 협의회 국민의힘 여기에서 방금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 사실무근의 마타도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이종찬은 즉각 사퇴하라. 예, 이렇게 촉구했어요. 그래서 광복회, 그 다음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역사 논쟁, 이념 갈등을 넘어서 윤 대통령을 향한 퇴진 요구, 제2의 내선 일체와 같은 돈 없는 막말과 원색적 비난으로 광복 정신을 표명했다.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온 국민이 함께 국민의 광복의 기쁨을 나눠야 할 광복절 경축 행사를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전락시킨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당 이회영 선생을 비롯한 선열의 유지를 받들어 이종찬 광복회장은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협의회 회장은요, 유정복 인천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국을 얘기하면서 국민 분열과 갈등으로 나라 발전을 저해시키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일은 반민주주의 세력뿐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종찬 이거 빨리 물러나게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이제 주일 공사를 했어요. 주일 공사를 한 이 홍영 전 공사인데, 지금 이제 주일 공사는요, 이 공직을 마친 다음에 일본에 체류하면서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일본인 중에서 우리 한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을 주 독자층으로 해서요, 일본어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어요. 통일일보를 주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 통일일보에 본인의 입장을 냈습니다.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신화에 콤플렉스를 가진 한국인들, 요런 제목의 글을 지금 올렸어요. 이 칼럼을 올린 거라고 보는데, 요 칼럼에서 김대중의 졸개인 광복회장 이종찬이가 종북의 숙주답게 건국절을 앞두고 앞뒤를 못 가리는 짓을 하는 모양이다. 이종찬은 자기가 주최하는 광복절 행사를 따로 했는데, 광복회장 이종찬이 정부 행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그 자유인데, 기왕이면 이 기회에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도 전부 끊기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요. 이종찬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의 명전사령탑인 국정원의 원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민국이 숨이 붙어 있다는 게 참으로 대견하다. 아주 대단하게 딱 비아냥을 하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나는 일본 천황이 항복 방송을 한 날을 왜 한국인들이 국경일로 대대적으로 기념해야 하는지 공감할 수 없다. 평양 것들이야 김일성 장군이 위대한 항일 투쟁으로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날이라고 설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제시대에는 얌전히 가만히 있다가 해방 후에 비로소 치열하게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 그것도 남로당에 서칠 때는 싸우지 않고 광복절만 기다리겠다고 나는 부류들은 한심한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요, 해방 후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인구 1000명 정도의 국민들을 이끌고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운 것을 경축하고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건국절을 경시하는 세력은 재헌국회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4.3 반란을 일으켰던 남로당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정당화하는 세력들과도 맥을 통하는 자들일지도 모른다. 자들이 맞죠. 그래서 이종찬은 대한민국 건국에 저항하다가 애국 청년 장로에게 사살된 김구를 존경, 그리고 추앙하는 부류다.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냉전사령탑인 국정원의 원장을 했는데도 아직 대한민국의 숨이 붙어 있다는 게 참으로 대견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권순할 이 페북의 권순할 이 언론인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이종찬이 이런 홍영 전 정부 2공사의 글을 이제 올리면서, 그야말로 이종찬은 박정희 정권 때 김종필 주도로 만들어진 중앙정부에 들어가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는 민정당 요직도 지내는, 그래서 당초 한국의 보수 우파 중에도 상당히 많은
상당히 많이 보수 오른쪽에 몸을 담았는데 김대중과 손을 잡고 김대중 정권 초대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국정원을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지키는 정보기관이 아니라 주적인 북한 정권의 이익에 봉사한 이상한 정보기관으로 변질시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몫으로 그래서 결국은 정통 국정원맨들이 제대로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옳은 얘기예요. 건설. 자, 이 건설할 입장문도 그래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이 참정치연구회에서는요. 지금 뭘 내놓고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그 이종찬을 사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이종찬 사퇴 서명운동.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반쪽짜리 광복절을 초대한 이종찬 광복회 회장 사퇴 촉구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반쪽 행사가 됐다. 따라서 참정치연구회 여기에서는요 국기를 불랑케 하는 배신자 이종찬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자 하오니 널리 고유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글에 로그인해서요 이 서명 용지 여기를 찾으시면 돼요. 구글에 들어가서 찾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본 서명자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요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자, 그래서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 성명, 이름은 꼭 써야 돼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꼭 써야 됩니다. 예, 전화번호도.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구글 폼을 통해서 이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요 행사는 참정치연구소가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이종찬이 이 사퇴 촉구 서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최대한도로 이 서명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MBC 3노조가 입장문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해서 이 최민희가 재판에 간섭했다. 그래서 고발 조치한다는 성명을 내고 오늘 고발 조치를 했어요. 재판 간섭. 왜 그러냐면은요. 이 최민희가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문진 선임 임사들이 본래 지난 8월 13일부터 임기를 개시해야 되는데 이거 임시 개시를 중단해 달라.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래서 법원에서 26일까지는 취임하지 말라. 요렇게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재판부의 이런 판결, 왜냐면 이 가처분 신청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심리를 하고 있지 공식적으로 지금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증인들을 압박한 거, 이거는 아주 못된 짓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민희의 행태는 업무 방해이면서 공무집행 방해다. 예. 자, 요 혐의로 고발 조치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성명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민희가 서울행정법원의 박문진 이사 선임이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청문회 증인들을 압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날, 9일날 한 번 열고 14일날 두 번째 열었잖아요. 그날 14일날 청문회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박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의 신청인들, 그리고 박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새벽 2시 30분까지 청문회를 이어갔고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니까 또 21일 날 3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을 한 거, 요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최민희는 가처분 사건의 답변서 그리고 재판 기록을 들어보이면서 해당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청문회 나오도록 압박을 가하고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 양 박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꼬치꼬치게 물었어요. 재판 외에 복사와 열람이 금지된 재판 서류들을 과연 누가 유출한 것이냐. 예, 유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문회 내용은 상당 부분 재판에서 다뤄야 할 내용들인데 이를 미리 국회에서 모두 공개하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식으로 청문회를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문희의 청문회 진행을 보면 이거는 명백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가 분명하다. 그래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하고 대한민국 헌법 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재판이 여론과 국회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최민희가
이끄는 불법적 방문이사 선임, 이런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부터 방통위의 방문이사 선임이 불법적이고 방송 장악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러한 여론이 재판에 다시 영향을 주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우연적이다. 그래서 최민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과방위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우연적 재판 방해 행위의 책임을 져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촉구하고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MBC 3노조의 이런 활동은요, 상당히 중요한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최민희 이거 좌파들이 이거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항의 집회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100만, 그리고 8월 말까지는 90만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